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머신러닝 프로젝트 8조 메달리스트입니다. 저는 박성우라고 하고요. 저희는 케글 액티브 대회인 링킹 라이팅 프로세스 투 라이팅 퀄리티에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에 발표한 7조랑 같은 주제여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한번 발표 진행할 테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대회와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음 목차와 같이 발표드리겠습니다. 대회 개요, 데이터 이해 및 전처리,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개발 및 튜닝, 모델 평가 및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과업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발표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대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글 액티브 대회인 이번 링킹 라이팅 프로세스 투 라이팅 퀄리티는 에세이 작성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글쓰기 과정을 분석하는 이제 대회입니다. 네, 이 대회에서는 라이팅 퀄리티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로그 데이터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글쓰기 과정, 행동, 패턴 등이 글의 품질에, 글의 점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탐구해서 에세이 결과물 자체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과정과 그리고 글쓰기에 있어서 자율성, 그리고 메타인지를 촉진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도모하려고 하는 대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조는요, 이제 메달리스트, 저희 8조는요, 윤겸님을 이제 리더로 해서 이제 열심히 참여하였는데요. 팀장님인 윤겸님이 이제 케글 경험을 홍보하셔가지고, 이제 윤겸님을 필두로 이제 방향성을 잡고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윤겸님은 주로 이제 피처 셀렉션과 앙상블, 모델 앙상블 이제 주로 진행해 주셨고, 뒤에 강아지가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는 영천님께서는 주로 EDA와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맡은 저는 EDA와 피처 엔지니어링을 주로 진행하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명진님 같은 경우에는 모델 앙상블과 블렌딩에 집중해서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올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이해 및 전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세이 라이팅 로그 데이터는 우선 주어진 지문을 보고 에세이를 작성하는 형식입니다. 그 과정을 글쓰기 과정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집이 되는데요. 30분 이내에 에세이를 작성해야 하고 에세이는 최소 200단어의 3개 이상의 문단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네, 온오프라인 참고자료 모두 사용이 안 되고 움직임이 2분 이상 없거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고가 발생됩니다. 네, 대회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셋은 총 4개로 이제 트레인 로그스, 테스트 로그스, 트레인 스코어스, 샘플 서브미션 이렇게 총 4개의 데이터셋이 주어지는데요. 우선 훈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집된 2471개의 에세이에 대한 로그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총 행수 같은 경우에는 840만 개를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로그 데이터가 주어지고 있고, 주된 피처를 보게 된다면 행동 시간과 입력된 행동, 변경된 내용, 그리고 커서의 위치, 변경된 단어의 수 등이 주어지게 됩니다. 테스트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6개의 행, 그리고 11개의 열로 이루어진 테스트 데이터인데요. 입력 로그 데이터로서 앞서 말씀드린 트레인 로그 데이터와 동일한 필드를 포함하고 있는 예시 로그 데이터입니다. 네, 트레인 스코어스 이제 데이터는요, ID와 그리고 2471개의 이제 글쓰기에 대한 점수가 주어진 점수 파일입니다. 샘플 서브미션은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되는 이제 에세이 로그 데이터로 이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공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EDA와 시각화를 기초적으로 진행을 해서 데이터 전처리와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하였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액션 지속 시간 그리고 시작 시간 등의 피처에서 이상치가 탐지되었고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는 이상치가 한 케이스에 나와가지고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를 생성한 뒤에 생기는 NA 값, 룰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글쓰기 점수를 그레이드별로 나누어서 그 그레이드별 컬럼 평균값으로 이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요.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와 그리고 샘플 서브미션 파일의 쉐입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차원 축소를 진행해서 엔지니어링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베이스라인을 참고해서 입력값을 기준으로 에세이를 복원하였는데요. 앞서 7조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Q로 이제 복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이상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으로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이 120분이 넘는 아이디가 존재하였고 그리고 시간 순으로 나열되는 로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역행하는 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시험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는 아이디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회 디스커션 글을 참고해 보면은 12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키를 누른 것이 맞다고 했고 그리고 점수는 정상적으로 주어졌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 디스커션을 확인해 보니까 이 역행하는 경우에는 운영체제 시스템을 되돌린 것 같아서 여기에 정확히 5만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50초를 더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30분 동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작성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실제 이 30분이 넘어가는 아이디들에 대해서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전체 점수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취하고 있습니다. 472개나 되는 케이스여서 모두 삭제할 수 없었고 앞서 보여드린 120분 그리고 30분이 넘는 아이디에 대해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일단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의 전체 점수 분포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30분이 넘는 아이디에 대한 점수 분포와 유사하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조에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양극단에 존재하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0.5점과 6점에 분포하는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모델을 돌려봤었는데 이 양극단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을 되어가지고 현재 별도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좀 더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수 분포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리더보드 점수 분포 데이터와도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카테고리컬하게 0.5 단위로 나눠서 에세이 점수를 예측한 점수의 오차와 그리고 그 점수의 분포가 트레인 데이터와 리더보드에 제출했을 때의 그 오차 분포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에 있는 데이터가 이 대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전처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양극단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와 데이터의 분포의 유사성을 이제 확인하고 분석 및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스코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그레이드를 상, 중, 하로 0, 1, 2, 1, 0으로 나눠서 이제 피처들의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주로 입력과 관련된 그리고 워드 카운트와 관련된 피처들이 이 그레이드별로 이제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서 해당 피처들을 생성해서 그 모델에 반영해서 모델링 후에 분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처를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조사해서 이제 반영을 해왔는데요. 글쓰기 그리고 에세이 작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탐색해서 피처 생성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아래에 보이는 논문에서 이 논문이 그 주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요인들이 실제 그 컴피티션에서 공개된 데이터들, 코드들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실제로 저희도 돌려보니까 피처 중요도가 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도 이제 이 논문은 그 거짓된 리뷰 작성과 관련된 논문인데요. 이러한 논문에서도
지연 시간, 그리고 단어 문장, 그리고 문단 간 지연 시간 등이 주요하게 꼽히는 점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관련된 요인들을 피처로 생성해서 변수로 집어넣어 모델링을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그림력, 멈춤, 간격과 관련된 피처들을 중점적으로 생성하고 이제 모델링을 진행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영된 피처들을 이제 돌려보고 이제 임포턴스를 확인해 보았는데, 그리고 공개된 베이스 라인들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피처 임포턴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그 피처들이 주요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를 토대로 좀 더 모델을 발전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피처 생성을 하고 변환한 것을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선 그 공유된 노트북 코드 베이스 라인을 참고했고, 그리고 논문들을 참고해가지고 피처를 추출하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글쓰기 활동, 그리고 키보드 및 마우스 이벤트, 텍스트 변경, 구두점, 입력 단어와 수와 관련된 길이에 대한 통계, 그리고 시간, 그리고 커서, 위치, 단어 수 변화, 통계적 요약, 비율계산, 그리고 글의 유창성을 알 수 있도록 월드 카운트에 대한 통계적 수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피처 임포턴스가 높은 변수들을 이제 저희가 넣고 싶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피처 임포턴스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모델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피처 셀렉션 방법들 6가지를 적용해가지고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면서도 성능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모델을 이제 이 6가지 방법,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이제 고려해서 피처들을 고르는 것, 그리고 다중공정성을 평가해서 이제 피처를 셀렉션하는 것, 그리고 모델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것들을 추가하는 스텝워드, 반대로 기여를 하지 않는 것들을 빼는 백워드, 그리고 모델을 반복적으로 훈련해가지고 중요도가 낮은 특성을 제거하는 리커시브 죄기적 선택 방법, 그리고 모델의 훈련 과정에서 특성의 중요도를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라sso 정교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관련성이 없는 특성을 제거하는 그러한 임베디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피처 셀렉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델의 복잡성이 감소되고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긴 한데 오버피팅이 발생해서 현재는 핸들링하고 있다는 이슈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델 개발 및 튜닝입니다. 네, 모델 개발 및 튜닝부터 발표를 맡은 김윤경입니다.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방법은 현재 은메달을 달성한 팀원의 방법이며 최종 3개 제출 가능하므로 방향성을 달리해서 저희는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효용성상을 위해서 LGBN 단일 모델 노트북 하나, 그리고 효용성을 포기하는 대신 앙상블을 집중하는 노트북 하나, 그리고 또 효용성을 포기하는 대신 더욱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등 이제 앙상블 튜닝이나 라이벌 스무딩,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노트북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옵추나와 스트래티파이드 K폴드를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했습니다. 최적화된 모델의 성능 향상 및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교차 검증 전략으로 먼저 스트래티파이드 K폴드, 클리핑, 힐 클라이밍을 진행하였는데요. 스트래티파이드 K폴드는 회계 문제를 다루는 대회이지만 타겟 데이터가 0.5, 1.0 등등등 6.0 이렇게 카테고리화 되어 있기에 스트래티파이드 K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클리핑은 최소값이 0.5, 최대값이 6.0을 벗어나는 예측값을 핸들링했고요. 힐 클라이밍을 사용해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각 모델의 가중치와 조합을 조정하여 최적의 성능을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 평가 및 검증입니다. 이 대회의 성능 평가 지표는 RMS와 특이하게도 이피션시 프라이즈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 상을 위한 추가 평가 기준은 실행 시간과 RMS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RMS와 실행 시간을 통합한 효율성 점수를 계산해서 리더보드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모델 성능 결과입니다. 저희 팀원 모두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각자 방법론을 공유하되 그중에서 각자 방법을 공유하되 따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중에서 가장 이색적인 거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이피션시 프라이즈에서 지금 은메달권에 들어온 것이고, 두 번째는 캐그 리더보드상의 은메달권 성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세 번째는 저희가 오버피팅을 핸들링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에 보시면은 평균 한 0.5에서 0.6 정도가 되는데 1이라는 숫자가 뜨고 있죠. 저희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델 검증 및 오류 분석입니다. 먼저 제일 시급한 건 라벨 불균형 처리와 오버피팅 핸들링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스무트를 사용하기에는 좀 보수적인 게 이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것 같고요. 0.5, 1점 등 낮은 구간은 매우 대충 쓴 것으로 가정하여 이것을 특정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버피팅 핸들링으로는 특히 CV 검증에서 얼리 스타핑을 사용할 경우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낙관적인 CV 점수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의 이유는 각 CV 폴더에서 얼리 스타핑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어 검증 세트에 과적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고정된 에스티메이터와 레스티드 CV 사용을 추천받았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과업입니다. 글쓰기 과정 데이터는 에세이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효용성 상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실무에서도 해당 접근법이 적용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성취 평가 및 평가 성과입니다. 저희 최초 목표는 동메달권 진입이었습니다. 저희 팀원들 대다수가 캐글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메달권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저희 현재 퍼블릭 리더보드에 은메달권에 이미 진입했고 이피션시 프라이즈에서도 은메달권에 진입을 해서 저희의 바뀐 목표는 현재 금메달권 진입이고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현재 이 대회 채점이 퍼블릭 50%, 프라이빗 50% 이렇게 채점이 되기 때문에 타 대회 대비 굉장히 높은 퍼블릭 점유율로 쉐이크업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타 대회가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종료됨에 따라서 많은 유저가 이 정형 데이터 대회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총 3,000팀 정도 이상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달권 진입도 이제 메달권 진입 자체는 더욱더 쉬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점 및 연구 방향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로 딱 나눠봤는데요. 먼저 양극화된 데이터 케이스의 핸들링, 작은 점수 차이로 나타나는 RMS의 특징, 그리고 오버피팅 핸들링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다른 분들 귀한 발표를 듣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히 질문 주시고. 네, 뭐 따로 없으시면 이제 제가 빠르게 정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좋은 퍼포먼스를 내신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캐글이 원래 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아까 서미션 보셔서 알겠지만 개고생의 연속이라서 그래도 이게 진짜. 그리고 이번 대회 그나마 다행인 건 데이터 개수가 이제 SA로 요약하면 2,400개 정도라서 성능을 테스트를 할 때 그나마 좀 쉬워서 기간 대비 조금은 실험이 용이하긴 하고요. 다행히도. 데이터가 막 400만 개 이런 거 예측해야 되면 하나하나 옵션화도 오래 걸리고 제출도 오래 걸려서 좀 힘든데 그런 점에서는 다행히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미 너무 많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에피션시 리더보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사실 다른 곳에서
다른 곳이라고 하면 이전 기수인데요. 이전 기수에서도 이 대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피션시 리더보드 프라이즈를 같이 한번 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능이 올라갈까 이거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눴었고요. 원래 그분 요즘에는 이제 이 대회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때 이제 6위 정도 했었는데 에피션시 리더보드를 하면서 보니까 어 정말 코드 단위 최적화를 하면 성능이 많이 개선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보드 LB, 그러니까 에피션트 LB를 노리신다면은 그 인퍼런스 노트북 자체를 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불필요한 전처리나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빼고 그 다음에 모델도 비슷한 성능이다라고 하면 라이트한 모델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모델들도 뭐 여기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C++ 옛날에 대회 같은 경우는 파이썬보다 C++ 쓰고 이러면 빨라지고 막 이런 게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개선이 되긴 합니다. 근데 C++를 추천은 드리진 않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마 그거보다는 모델과 전처리의 라이트니스가 더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대회 보시면 물론 리더보드 다 이피션시 LB 많이 보셨겠지만 이피션시 LB가 0.582 그리고 그 한 576 정도 사이 내에 거의 대부분 이제 엘비스코는 분포를 하고 있는데 앙상블을 덜한 싱글 모델을 썼을 때 성능이 괜찮으면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개선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싱글 모델 이미 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 좀 더 이제 그 정말 전처리단에서 이제 계산하고 개선하고 하면 네 아마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그때는 그런 거 했을 때 등수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에피션시 LB는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프로세싱들이 간단한데 개선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네, 포인트를 많이 올려줘서 네, 그런 점들을 좀 네,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전에 하셨던 분 리더보드 지금도 있네요. 네, 아무튼 싱글 모델로 하면은 네, 좋은 것 같다. 네, 아무튼 네, 뭐 자세한 얘기는 필요하면 따로 하도록 하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